안녕하세요. 사진하는 노승환입니다. 방금 보셨던 사진들 어떠셨나요? 제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찍은 사진들인데 평상시에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시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으셨다면 오늘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린 방법만 활용하셔도 보다 나은 사진들을 찍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도 스마트폰 사진사 시작해 보겠습니다.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작법부터 알아야겠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신다고 볼 수 있는 삼성 갤럭시 기종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어플을 실행시키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휴대폰을 사용하시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화면에서 카메라 어플을 눌러서 실행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처음 화면에서 오른쪽 하단에 카메라 모양이 있는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실행이 됩니다. 세 번째는 아마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전원 버튼을 2번 연속으로 누르면 카메라 어플이 실행이 됩니다. 네, 이렇게 3가지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본인이 이 중에서 가장 쓰기 쉬운 방법을 찾으셔서 언제든 카메라를 켜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는 방법을 아셨다면 이번에는 사진을 좀 더 잘 찍을 수 있는 설정 값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카메라 어플 키는 법을 배우셨는데요. 그 카메라 어플을 키시고 왼쪽 상단의 톱니바퀴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카메라 설정 화면이 나오는데 하단에 보면 수직 수평 안내선이라는 문구가 보이실 겁니다. 이것을 켜주시고 다시 카메라 모양으로 돌아가면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수직과 수평의 흰색 선들과 함께 9개의 칸이 보이고 이렇게 격자가 되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격자가 되면 내가 앞으로 사진을 찍을 때 혹시나 실수로 수평이 틀어졌거나 수직이 틀어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네,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여러 가지 조건들로 다채로운 사진들을 찍으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그 중에 특히나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구도와 노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2가지만 지켜도 보다 나은 사진들을 찍으실 수가 있으신데 일단 왜 그런지 음식 사진이나 사무 사진을 찍을 때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사진을 찍으실 때 보통 어떻게 하고 찍으시는지 제가 예를 들어서 찍어 봤습니다. 네,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꽃을 발견하거나 했을 때 어르신들이 아마 이렇게 사진을 찍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꽃밭을 발견했을 때도 이렇게 사진을 찍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손주, 손녀분들이나 혹은 가족, 친지분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러 가셨거나 커피숍을 가셨을 때도 이런 식의 사진을 찍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몇 개의 사진들을 보셨는데요. 물론 사진에서 잘못된 사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진을 찍을 때 그 기록들이 다 담겨져 있으니까요. 앞서 나온 사진들, 음식이나 사물들 사진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구도와 노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신다면 보다 나은 사진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건데요. 제가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길가에서 만났던 꽃의 사진을 다시 보시면 저라면 조금 더 가까이에 가서 꽃만 보이는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좀 더 부각된 그런 사진들을 찍으려고 할 거고요. 여기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아이폰에서는 인물 사진 모드라는 게 있고 갤럭시에서는 라이브 포커스라는 모드가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면 조금 더 멋있는 사진을 찍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꽃밭의 사진을 다시 보면요. 제가 보기에 이 사진은 과노출로 된 노출이 조절되지 않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화사하게 나와서 잘 찍힌 사진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평범한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노출을 조절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햇살을 받은 꽃과 햇살을 받지 않은 그림자 속의 꽃을 구분을 줘서 더 멋있는 사진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꽃에서 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음식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각도로 사진을 찍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음식 사진을 찍을 때 팁을 드리자면 30도에서 60도라고 하는 각도를 생각을 하시고 그러한 각도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아까 앞에 꽃 사진을 찍을 때 설명드렸던 라이브 포커스로 찍으면 조금 더 멋있는 사진을 이렇게 찍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외에도 사물이나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제가 다음과 같이 알려드린 팁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사진을 잘 찍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 빛이 많은 곳에서 사진을 찍어라.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어두운 곳이 되게 많은데 주변에 촛불이나 조명 같은 것을 활용하시면 보다 좋은 사진을 찍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 30도에서 60도의 각도를 기억하라. 그냥 단순히 자리에 앉아서 핸드폰을 들고 찍을 때 조금 더 이 각도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찍으면 음식들이 부각이 되어서 예쁘게 찍히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세 번째, 라이브 포커스를 이용하자. 아이폰에서는 인물 사진이고 갤럭시에서는 라이브 포커스라는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해 보시면 보다 주제가 부각되는 음식이나 꽃들이 더 화사하게 보이는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음은 등산을 가시거나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코로나 시국이 끝난 이후에 여행 가셨을 때 어떻게 사진을 찍어야 더 잘 찍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전에 아쉬운 사진부터 보면서 그 보완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경 사진을 찍을 때는 단순히 배경을 담는다기보다는 구도를 조금 생각하시면서 찍어야 보다 안정적인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사진은 단풍이 예쁘게 물이 들고 파란 하늘이 보이는 사진을 찍었지만 조금 단순해 보이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극단적 예로 제가 찍기는 했지만은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 부분을 가장 밝은 부분을 터치를 하고 사진을 찍으면 적절한 밝기의 사진이 찍히실 수 있으십니다. 역시나 구도와 노출을 살짝 바꾸었을 때 사진이 어떻게 바뀌는지 혹은 어떻게 더 예쁘게 나오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풍경 사진을 다시 보겠습니다. 왼쪽 하단을 보시면 색이 다른 건물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이 사진을 가운데 놓고 하단에는 단풍, 상단에는 푸른 하늘을 보시면 조금 더 재미난 사진, 조금 더 있어 보이는 사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노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요. 내가 사진 어플을 켜고 사진을 찍을 때 어두운 곳 사진이 들어가게 되면 과노출이라고 해서 햇살 부분이 하얗게 날아가는 경우를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가장 밝은 부분을 손으로 터치 한 번만 해보시면 적정한 노출로 바뀌어서 사진이 조금 더 예쁘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풍경 사진을 찍을 때 요즘의 핸드폰들은 파노라마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파노라마 사진을 찍으면 내가 더 넓게 찍을 수 없는 순간에서도 광활한 풍경을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좋은 옵션입니다. 자, 풍경 사진은 최대한 넓고 광활하게 찍는 게 포인트이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저의 팁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광각 사진을 이용하여라. 요즘에 핸드폰 카메라들은 광각이라고 하는 그 렌즈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진 찍을 때 버튼의 왼쪽에 보면 0.5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광각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시면 좀 더 넓게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둘째, 파노라마를 활용하여라. 광각에서 더 이상 담을 수가 없는 공간이 발견되었을 때 파노라마를 활용해서 사진을 찍으면 보다 더 광활한 사진들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동네 풍경이나 예쁜 하늘 전경을 찍으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 배우셨던 두 가지를 합쳐서 응용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친지분들이 함께 여행을 갔거나 혹은 예쁜 장소를 발견했을 때 그 장소와 인물을 함께 담아야 될 경우 어떻게 사진을 찍어야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진을 찍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물과 배경이 함께 담기는 사진을 찍었을 때 가장 크게 실패하는 경우가 역광 사진입니다. 너무 사진이 어둡게 나와서 사진을 같이 찍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사진이 찍힐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를 터치를 하고 그 터치 후에 나오는 슬라이드 바를 이용해서 밝기를 조정해서 찍으면 역광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누군지 알 수 있는 사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진으로 분위기 있는 사진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하늘을 강점을 주느냐
혹은 인물을 강점을 주느냐에 따라 슬라이드 바를 이용해가지고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행 갔을 때 유적지에서 인물과 배경을 함께 담고 싶은데 더 이상 뒤로 갈 수 없을 경우 유적지 사진만 찍고 오거나 혹은 유적지가 어딘지 알 수 없게 사람만 찍힌 사진을 찍을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요즘 핸드폰들이 지원하고 있는 광각 사진으로 찍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까 배웠던 구분할 구도 속에서 시선의 방향에 따라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놓아서 사진을 찍으면 보다 안정적이고 보다 멋있는 사진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셨듯이 풍경과 사람을 함께 담아야 될 때 사람의 위치가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사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유의하셔서 사진을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찍은 사진들을 보셨습니다. 스마트폰을 촬영할 때는 첫째, 격자 무늬 안에서 사진을 찍어라. 둘째, 터치 한 번으로 노출을 잡자. 셋째, 여러 가지 촬영 모드를 이용하여라. 이 세 가지만 활용해 보신다면 나도 스마트폰 사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 예쁜 사진, 멋있는 풍경을 찍으면서 소소한 행복들을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